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오늘도 혼자 조용히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편하게 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여전히 덜 된 것 같아서 그냥 주저리 혼잣말 같은 얘기들을 계속 좀 해보려고 해요. 당분간은. 벌써 또 시간이 일주일이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훌쩍. 지난 한 주에 작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에 뭔가 가만히 있어도 막 가슴이 너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든다. 그거를 자꾸 아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급기야는 성심다 입사 지원서 같은 걸 쓰다가 또 막 뭔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 때문에 힘겨웠다? 그렇지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정해진 일 녹음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혼잣말로 녹음해서 올리고 뉴스레터로 원고를 대전에 관한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대전의 장소들에 관한 원고를 써서 보내고 친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하느라고 이제 월화수를 보냈고요. 수요일 날은 또 하루 종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딱히 할 일도 없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미리미리 하면 좋죠. 그 친구가 내준 그림 숙제도 그리고 원고도 미리미리 쓰고 이러면 좋은데 마음이 막 동하지 않으니까 계속 좀 누워있다가 제가 나 너무 게으름뱅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A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치열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몸이 휴식을 원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내 친구한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지 말아라. 너 지금까지 되게 애썼다. 그냥 지금은 쉬는 시간인 거다. 쉬고 있을 때 마음에 부채감 같은 거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쉬고 또 달려야 할 때 열심히 달려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한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는 가까운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어서 맞다, 그렇지 하고 정신을 다시 좀 추스리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요일 밤이었을 것 같아요. 목요일 밤에 갑자기 그냥 뭐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용으로 큰 방을 쓰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큰 방에 책상을 큰 거를 샀어요. 집으로 이사 오면서 그 커피숍 같은 데 보면은 4, 5인석으로 넓게 있는 책상을 그 방에다 덕하니 놓고 그걸 작업용 책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진짜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또 집이 굉장히 넓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인용 식탁이라고 나오는 조금 긴 탁자를 사가지고 작업용으로 쓰고 노트북을 쓰지만 화면은 큰 거를 보면 좋으니까 추가로 따로 모니터를 하나 사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모니터 2개인 것처럼 해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책상 위에는 모니터 커다란 게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는 그게 좋은데 그냥 갑자기
이 모니터가 있어서 책상 위가 답답해 보이고 제가 이제 일할 때 창밖을 보기를 원하는데 모니터가 있으니까 창밖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상을 옆으로 돌려서 정면으로 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 돌려서 이제 일하다가 고개를 돌리면 창이 보이게, 그리고 적절한 상태에서 보면 창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타협하는 상태로 유지해 왔었는데, 그냥 그날 밤에는 갑자기 저기를 정말 깨끗이 치우고 싶다. 그래서 정말 카페에 가는 느낌으로 딱 들어섰을 때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 답답한 이 모니터가 내 시야를 막고 있는 것처럼 왠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밤에 이제 그걸 치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모니터를 가로로도 보고 세로로 길게도 보고 싶어가지고 모니터 암이라는 제품을 사서 추가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니터를 들어가지고 치우면 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조금 복잡한 그 해체 작업이 좀 필요했던 건데, 그리고 또 이 모니터를 내려놓으면 어디다 놓을 거냐. 이게 집안 사정이 빤한데,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어디다 놔야겠다 계획도 없이 그냥 모니터를 막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 위를 채웠고, 책상 위에 항상 보통 사무용품 같은 거 놓아놓은 작은 박스도 있고 연필꽂이도 있고, 원래 책상 위가 지저분하잖아요. 책이나 노트 같은 것도 몇 권씩 항상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좀 싹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치울 데가 딱히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책장 위에 대충 빈칸에 아무데나 막 꽂아놓고 쑤셔놓고 앞에다 대충 올려놓고 책상만 치운 거예요. 그래서 배치도 앉으면 창밖이 바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치우고, 이제 모니터를 어딘가로 넣어야 되잖아. 모니터를 그냥 책상에서 바닥으로 내려놓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미뤄두었던 그러니까 창고처럼 사용하는 정리함? 장을 열었죠. 제가 작년 아니고 벌써 재작년이네. 이사할 때 비밀의 문 너머에 그냥 뭐든지 다 때려 넣어놓은 어떤 장소가 있는데, 막 이사 올 때 잡동사니 박스를 넣어놓고 그냥 그걸 안 쓰면 버리는 거다. 그 정리 잘하고 잘 버리는 친구들은 1년 동안 안 썼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항상 이사 갈 때 또 막 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주집에서 대전으로 이사 올 때 그 비밀의 문 뒤에 있는 것들을 막 겨우겨우 골라내서 좀 버리고, 또 그때 못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작업방으로 쓰는 큰 방에도 붙박이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약간 그냥 1인이나 2인이 짐 없이 살기에 좀 최적화된 구조로 뽑아서 그런지 붙박이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짐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걸 옷장으로 사용해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옷장이 따로 있으니까 이 장에 그냥 안 쓰는 여행 캐리어나 가방이나 우리 병원 갈 때 쓰는 이동장이나 막 이런 거를 막 잡다구리하게 다 막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 때마다 좀 답답하다. 여름에 쓰는 모기장이니 겨울에 혹시 추울 때 쓸지도 몰라 가지고 있는 방한 텐트니 이런 것들을 막 다 대충 막 넣어놨는데, 이게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쌓아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쓸 게 있어가지고 밑에 서랍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뭘 꺼내려고 열면 그냥 답답하고 이 엉켜있고 정리 안 된 속이 내 머릿속 같고, 그냥 좀 우울한 생각이 들면 그것조차도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가 다 이렇지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거기도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고, 근데 이제 에너지가 막 생기지 않아서 미뤄두고 있었는데, 그냥 그날 밤에 막 10시인가 11시인가 시작했을 텐데, 그날 밤에 그 장을 열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옷이나 가방이 막 많이 사지는 않는데, 저희 언니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막 쓰라고 주면 그냥 또 그걸 다 막 받아오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받아오지도 말고 잘 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오래 쓰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S자 고리에 넣어가지고 그냥 좀 잘 정리하는 식으로 막 걸고, 밑에 공간 남는 데다가 우쿨렐레랑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크게 부피를 차지하고 있던 게 여행용 캐리어인데 여행용 캐리어랑 배낭. 제 옛날에는 배낭 메고 뭐 여행을 많이 다녔어가지고 배낭이 크기별로 있단 말이에요. 뭐 몇 리터가 제일 큰 거지? 60리터가 제일 큰 건가? 아, 이게 너무 큰가? 하여튼 그 막 한 달씩 두 달씩 도보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키만한 배낭 메고 다니는 그런 배낭에서부터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짐 쌀 수 있는 가방, 또 작은 가방 이런 것까지 가방이 되게 여러 개인데 근데 이런 거는 또 막 뭐 팔거나 처분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보자기에 꽁꽁 싸매서 그 장 안에 넣었었는데 근데 이 장은 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을 쟁여놓기에는 아쉬운 공간이라서 이거를 꺼내서 저쪽 바깥쪽 좀 더 활용도가 낮은 쪽 정리함에다가 옮겨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저 신발장 옆쪽으로 그 요즘은 팬트리라고 부르던데 그런 식의 정리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진짜 조금 제가 진짜 잘 못 버려가지고 물건의 상자 같은 것도 잘 못 버려요. 물론 이제 뭐 맥북이나 아이폰이나 이런 거는 왠지 나한테 귀한 물건일 것 같아서 그 상자를 못 버리기도 하는데 뭐 청소기 상자, 전기 주전자 상자, 뭐 블루투스 스피커 상자 이런 것들도 잔뜩 있었어요. 그러고 이사 올 때 이걸 이사 올 때 뭐 다 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장이사 불러보니까 그거를 상자에 절대 넣지 않으시고 그냥 뾱뾱이나 보자기 같은 걸로 싸가지고 나름의 시스템으로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자가 필요가 없어서 이사 오고 나서 뭐 청소기나 모니터 상자 같은 거는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때 1차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장 안에 버려야 할 빈 상자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나중에 뭐 이사 갈 때 쓴다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머그컵 담겨져 있던 좀 단단한 조그만 종이 상자 같은 것도 왠지 언젠가 쓸 것 같잖아. 뭐 포장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친구한테 뭐 담아서 줄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거 다 꺼내가지고 작은 박스들을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차곡차곡 테트리스 해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많이 버리진 못했어요. 역시 여전히. 그 또 버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정리함인데 플라스틱. 그거가 정리함이 아니고 가지 데리고 예전에 여행 다닐 때 가지 화장실로 임시로 쓰려고 사온 그 커다란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 한 1m, 그러니까 1m 가로 1m, 세로 50cm 이 정도 되는 정리함 상자일까요? 높이는 한 20cm쯤 되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 화장실로 임시로 썼었는데 그래서 언젠가 제가 또 가지를 데리고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못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못 버린 것이 많다. 그래도 정리하고 나니까 공간이 남아서 이제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드는 상태가 됐다. 그리고 저한테 그 화장실 휴지랑 키친타올이 또 잔뜩 있었어요. 저 이사 올 때 제가 집에서 화장지를 많이 안 쓰니까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몇 명의 친구에게 화장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30롤짜리 화장지 있으면 정말 2년 가까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썩지 않는 거니까 두고두고 오래 두면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때 막 정리하면서 이거를 다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굴 줘도 되지만 그 단돈 몇 푼이라도 또 벌겠다며 당근에다 그걸 팔았어요. 찾아보니까 만 한 2,000원 하길래 그래서 당근의 시가를 보니 보통 10,000원이길래 9,000원 올리니까 바로 팔렸고 키친타올도 그 코스트코 키친타올 되게 대용량으로 여러 개 산 거여서 친구가 너 쓰냐 그래서 그때 그냥 안 쓰면 안 쓴다고 하면 되는데 뭐 쓰긴 쓰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주면 다 받아가지고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몇 개 주고 막 친구도 주고 했는데도 집에 여전히 되게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것도 당근을 찾아보니까 하나에 뭐 한 4,000원, 4,500원에 거래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3,000원에 올려가지고 3, 6, 18, 18
그러니까 6개 18,000원에 이제 당근에 올리니까 바로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다음날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하이라이트 전기 꽂아서 쓰는 그 브루스타 말고 기구 있잖아, 조리기구. 그거 1개짜리도 있었고, 그 위아래로 눌러서 뭐 고기나 토스트 구울 수 있는 양면 그릴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런 걸 또 다 언니들이 주는 거예요. 언니들이 자기들이 사보려고 썼다가 안 쓸 것 같으니까 너 막내 쓸래? 이러고 주면은 그냥 뭐 있으면 좋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다 받아와가지고 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어프라이어도 되게 큰 거 언니들이 쓰다가 안 쓴다고 해서 나 준 건데 그것도 있고 그 전에는 오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오븐은 제가 막 되게 오래된 거여가지고 막 2,000원 이렇게 당근에 올렸는데 절대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물상 갖다 주니까 뭐 500원인가 주시던데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조금 전환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깨끗이 치우고 다행이다. 그냥 조금 마음에 이렇게 축 처져 있던 풀 같은 게 조금 고개를 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괜찮다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힘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이었나? 그 다음날 저녁이었나? 그날 저녁이다. 그날 저녁에 당근을 막 쭉 보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새벽에 그 배달용 도시락을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에서 도시락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새벽에 뽑더라고요. 뭐 6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12시 점심시간이니까 그 전까지 도시락을 막 만들어가지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뽑길래 근데 제가 이제 알바를 지원하는 마음 자체에 그 지난주에 성심당 지원할 때도 그랬지만 별거 아닌데 이게 막 떨리고 긴장되잖아요. 지원하기만 누르면 되는 건데 근데 한번 해봤잖아요. 지난주에 뭐 어디 마트 내에 있는 거. 그래서 안 된 걸 보면서 이것도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그냥 뭐라도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몰라가지고 뭐 집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지금 바로 일 시작할 수 있고 40대다 이렇게 써서 보내니까 바로 면접 볼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잡아서 다음날 면접 보러 갔죠. 근데 이런 게 좀 떨리는 거예요. 그냥 면접 가기 전에 그냥 아르바이트 가는 건데 괜히 마음속에 저 왠지 나이 많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내 생각에 내가 이런 것도 조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소수자다 이러면은 정말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데에서 당연히 이 나이쯤 되면은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뭐 애 다 키우고 나서 뭐 생활비 벌어보려고 나오는 사람이면 왠지 그 뽑는 사람 쪽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냥 뭐 결혼했다고 해야 되나? 뭐 적당히 뭐 애 키우다가 이제 다 커가지고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거짓말을 굳이 이런 데서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뭔가 이게 다 두려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했는데 주말 부부고 애는 없다고 할까? 그냥 아니 왜 이런 고민을 해? 아니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자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다음 날이 돼가지고 면접 보러 갔는데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도 막 10분이나 일찍 간 거예요. 집에서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거리라고 나와서 만약에 새벽 6시면은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문제 없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더 가까워가지고 제가 면접 보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가서 문 열었더니 이제 한창 배달 갔던 도시락 통을 수거해 와서 그걸 막 설거지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나 봐요. 이제 언제가 한가하니까 그때 면접 보러 오세요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랑 무색하게 앉자마자 되게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업체였는지 그
면접자용 서류가 있어요. 뭐 제가 쓰는 건 아니고 그 저를 면접하시는 분이 제 이름이랑 연락처랑 뭐 인적사항 적고 뭐 생년월일 어디 사시냐 이러면서 이제 다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있더라고요. 그 서류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결혼하셨냐 해서 안 했다 했더니 그럼 혼자 사시냐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가볍게 넘어갔고 근데 이제 아침에 오전에만 딱 그렇게 일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세금 3.3% 소득세를 제하고 월급이 나올 수도 있고 고용보험까지 4대 보험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원하는 걸 다 선택하신다. 보통 일을 2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만약에 된다면 3.3% 소득세 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쯤에 근데 혹시 뭐 다른 일 하시는 거 있냐. 그래가지고 그 순간 또 막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막 쪼그라들다가 그냥 글을 쓴다 했더니 작가시군요. 이러면서 작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크게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거나 물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의 생각까지 이렇게 넘겨짚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호감을 가지고 있다,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지레 겁을 먹거나 힘들 필요가 없는 건데 제가 너무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스로는 좀 민망한 거죠. 뭐 다른 일 하세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입니다. 맨 처음에 그러다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냐? 그래서 내가 그냥 글을 씁니다. 작가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냥 내가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전히 되게 민망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도시락을 오전에 막 50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배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되게 정신이 없을 거래요. 손도 되게 빨라야 되고 그래서 손이 빠르시냐 그래서 빠른 편이고 뭐 요식업계 전에 일해보신 적 있으시냐 그래서 카페에서도 일했었고 김밥집에서도 일했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엄청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제가 거의 20년 전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할 때 한국인 사장 밑에서 스시롤 파는 그러니까 우리의 김밥이랑은 다른 약간 스낵랩이나 월남쌈의 큰 버전 같은 식의 아니 그것도 뭐 김밥이긴 하겠다. 하여튼 김밥 말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뭐 늦어도 월요일 날까지는 연락 드릴 겁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생활에 생기가 도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막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6시부터 11시까지 오전에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오후에 뭔가 다른 일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특별히 막 할 일이 있진 않지만 계속 늘어지잖아요. 막 늦게까지 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은 또 애인이랑 데이트하고 놀고 이러느라고 주말 내내 바쁘게 재미있게 잘 보냈고 이제 오늘이 이제 연락이 오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약간 긴장도 되고 전전긍긍하면서 실제로 된다고 해도 어렵긴 하겠다. 막 그 밥솥이 뭐 10kg, 15kg 거의 30인분 되는 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옮기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밥을 도시락 500개를 풀려고 하면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막 뭐 힘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한 거예요. 그래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5시 전쯤에 다른 분 뽑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자로. 그래서 여기 그래도 안 됐다고 연락도 해주네. 괜찮다. 그 면접 볼 때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저를 면접 보신 분은 점장님이셨는데 젊은 남성분. 그냥 점장, 부점장 있고 나머지는 세 명이 아르바이트생으로 5명이서 그렇게 커다란 작업대 위에서 도시락을 포장을 한대요. 그리고 저쪽 주방에서는
직원 1명, 알바 2명 해가지고 조리해서 계속 뭐 반찬 만들고 볶고 국 끓이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오래 하면서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감각 같은 거를 되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안 되긴 했지만 그냥 해봤다는 거 그 자체가 조금 좀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운이 나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었고 아침에 막 그 한창 무기력했을 때 막 12시, 1시가 돼도 못 일어나고 그런 때랑은 다르게 오늘은 이제 9시, 10시 정도에 일어나서 밥 해 먹고 그 전에 친구가 베스트셀러라면서 그 태국에서 태국 승려로 몇 년 동안 수행한 서양인이 환속하고 나서 쓴 어떤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그 책을 언니가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읽다 말다 하다가 그냥 마음이 조금 힘들 때 이런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몇 가지 또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 결과 연락이 오기 전에 이제 오후에 약간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이거를 녹음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 되지가 않아서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나가서 좀 걷자 이런 생각으로 가방을 메고 제가 과일 사러 다니는 중앙시장 부산 상해에 갔어요. 걸어가면 한 2-30분 걸리는데 그냥 그렇게 슬슬 걸어서 가서 사과 사고 스파게티 면 옆에 있는 마트에서 스파게티 면 사고 버섯 할인하는 거 하나 사고 이렇게 그냥 쓱쓱 걸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참 잘했다. 그냥 계속 또 우울하다고 기운 없다고 집에 누워만 있었으면은 계속 처지고 나는 왜 이럴까 되게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됐을 텐데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빨래도 했고 밥을 해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밥을 해서 제가 옛날에 무청 시래기를 말려서 쪄서 얼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꺼내가지고 밥 위에 넣어서 같이 밥을 하고 그 곤드레 나물밥처럼 무청 밥을 지어서 거기에 김치 넣고 뭐 장 넣고 참기름이랑 깨랑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어서 오늘 참 보람있게 잘 보냈다. 이렇게 나한테 정성껏 밥을 해서 먹이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나가서 몸을 좀 걷게 해주고 필요한 걸 사오고 그리고 또 사과 먹으면 달콤하고 신선하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제 아르바이트 연락을 기다리면서는 되면은 진짜 좋겠는데 또 막 떨려서 진짜 되면 또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됐다고 연락이 오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2년이 닿으려면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만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분이 뽑혔다. 그래서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뭐 알겠다. 혹시라도 뭐 다시 자리가 생긴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라 이렇게 보냈죠. 그냥 그런 뭐 일말의 기대 있잖아요. 뽑았는데 막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하겠다고 한 사람이 하루 만에 그만한다고 한다거나 뭐 갑자기 하기로 했던 사람이 안 하기로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제 목소리가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저기 멀리에 제가 아까 저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러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사준 저의 친구
아는 언니도 이 책이 막 무릎을 탁 치게 할 만큼 막 새롭거나 놀라운 영감을 주거나 그렇진 않는 것 같더라.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봐라 어떤지라고 해서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읽었어요. 그냥 조금 뻔한 클리셰 있잖아요. 뭐 엄청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서 글로벌 대기업에서 막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전 재산을 버리고 스님이 되어서 수행을 하다가 그리고 또 그걸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와서 뭐 지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저자분은 그래서 스웨덴 분인데 그렇게 환속하고 나서는 명상을 지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시장 안에서의 자기 쓰임에 맞게 삶을 사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뭐 어려운 일이지만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좀 재밌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어떤 문장들은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에피소드들에 당신이 뭐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뭐 정말 다 좋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이라고 해도 저한테 울림을 주는 게 또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울림을 주는 문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되게 잘하고 싶고 효율적으로 막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냥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싶고 뭐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와,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근데 저는 막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이 마치 제일 중요한 것처럼 나를 막 다그치고 있는 거구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기준으로 따지니까 내가 뭔가 생산성 있지 않다. 뭐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내가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지금 이 시간들이 다 무용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괴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를 그 효율성의 잣대로 보는 거죠. 나와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행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는 건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어떻게 느끼면서 이 순간 살아있느냐,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뭐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뭐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너무 나를 괴롭게 하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몇 가지 막 그냥 인상적으로 그 태그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스님의 뭐 스승이나 아는 스님의 에피소드였는데 뭐 그 스님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화가 나는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교에서 평정심은 때로 깨달음의 척도처럼 여겨지기에 다소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큰일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이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루앙 폰둔 스님은 미 디테 마이아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긴 하지만 그 화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내면이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품을 만큼 매우 깊고 넓을 때 삶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감정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화가 난다. 근데 그 화가 계속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나의 일부가 되지는 않는다. 그냥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아 그렇지 나의 마음 지금 이렇게 내가 괴롭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고 내가 느껴지지만 이것이 나한테 너무 많이 머물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흘러가도록 지나가도록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올 수는 없다. 뭐 불안함, 두려움, 화남, 속상함 이런 마음들이 안 올라올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올라오고 다시 사라지거나 흘러가거나 그냥 그 마음을 그냥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마음을 꽁꽁 붙들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마음을 붙들고 속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그거를 엄청 인식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 나에게 차지하는 공간을 많이 내주는 거니까 그러지 말자.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또 이런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자인 스님이 환속하고 나서 막 명상 가르침도 하고 지도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해 오니까 이제 그거에 응해서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했다는데 그때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냥 그때마다 진심으로 반기고 집중하는 청중들의 반응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전히 제 안엔 고립과 우울이 남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혼란도 불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저는 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진 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힘드니까 우울하니까 무기력하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그냥 지금 이 상태인 채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저자는 남을 돕고 남에게 명상을 지도하고 어떤 마음의 평화로 인도하는 일이 자기한테 기쁨을 주는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쨌든 제가 쓰는 사람으로 계속 살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쓰는 일이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최상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상태로도 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화요일마다 하는 뉴스레터를 쓸 때마다 원고를 쓸 때마다 되게 원고가 재미없는 것 같네.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을 할 때마다 정말 뭔가 잘하는 것 같지 않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냥 그런 채로도 제가 하는 거를 선택한 거잖아요. 하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이렇게 망가진 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한 문장 또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노력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고 그냥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기다리는 거, 그냥 그대로 맞이하는 거 그런 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새 기적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웃기게는 제가 연애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친구랑 얘기할 때도 정말 당신이란 사람을 만난 게 나한테 엄청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는 막 사랑이라거나 이렇게 엄청 몰입하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관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시시한 거 아니겠어? 뭐 영혼의 동반자 갖고 싶긴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혼의 동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냥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물론
당사자에게는 당신이 그런 기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월화수목금 계속 우울하다, 막 무기력하다, 힘들다 이렇게는 하는데 이제 금토일 이렇게 또 막 그 좋은 사람하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뭘 해도 좋거든요. 그냥 집에 잠만 자도 좋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가도 좋고 자전거 타고 막 어딜 좀 돌아다녀도 좋고 그냥 그 주중에 되게 힘들고 나의 마음을 막 들끓게 했던 그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들을 정말로 그냥 씻은 듯이 잊어버려요. 그냥 그 순간은 딱 별도의 시간이 돼요. 그거가 나를 해치거나 괴롭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게 좀 나한테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여전히 되게 힘들고 무력하고 당장 와 이거 예술로 사업밖에 나한테 들어올 수입이 없는 건가? 6월 달까지 계속 정말 난 돈이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긴 한데 월별로 작은 돈이나마 연재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냥 제가 아까 알바 면접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사사롭게 그때그때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또 해보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하고 그 잠자리를 잘 정리해야지 전 침대를 쓰지 않아가지고 이불을 다 개야 되는데 이불을 안 개고 그냥 방에 펼쳐놓으면 하루를 딱 개운하기 시작한 느낌이 없긴 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우리 고양이, 핑계긴 한데, 고양이가 항상 이불 위에 이렇게 자리를 떡하니 하고 있으니까, 막 옛날에는 그것도 막 화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개운하게 딱 일어나서 하루를 딱 시작하고 싶은데, 저 고양이 때문에 내가 못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고양이가 있길래, 그냥 두고, 내가 샤워하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할 거 하면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자, 책 읽자. 그리고 주말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고 일기를 못 썼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이제 밀린 일기를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배고프면 고양이가 또 제가 나와서 생활을 하면 이제 고양이들은 약간 관종이라서 이렇게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저가 있는 방으로 오거든요. 그럼 이제 밥 주고 그때를 틈타가지고 작은 방 이불 개고 한번 방도 쓸고 닦고 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 나 참 잘했다. 제가 저 자신한테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쭉 시간 지나다가 오후쯤에 너무 답답한데 그러면 나가서 좀 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내가 힘을 좀 내는구나. 물론 계속 누워있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완전히 나한테 의미 없거나 뭐 당장 없애버려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조금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좋은 기운이 났죠. 그랬고요. 오늘도 역시 화요일 하루 전인 월요일 5시 넘어서나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누군가는 기대를 할 것이다. 최소한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만 정리해 보고요. 이제 저는 밀린 일기를 다시 쓰고 왜냐면 너무 또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괴롭지만 그나마 그 마음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나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잡았던 거는 일기 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오늘 뭐 했는지만이라도 쓰고 안 그러면 그냥 하루가 완전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뭘 먹었고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나는 어디를 다녀왔고 근데 진짜 하루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날도 많아요. 한 3, 4일 정도 집 밖으로 안 나간 날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아가지고 일기라도 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살아있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일기를 쓰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신나게 노느라고 놀고 자고 막 피곤하니까 자고 그다음에 또 일어나자마자 또 놀고 막 이러느라고 썼던 시간이었거든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또 되게 극단적이야. 막 주중엔 막 우울하다고 막 있다가 뭐 주말에는 막 신나게 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우울하진 않다. 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의 뉴스레터 원고는 뭘 쓸지 고민해봐야겠네요. 물론 그 글감 같은 건 찾아놓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의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